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 내 부모처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말을 어제 내가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걸요. 80년생 부모들한테 이게 유독 심하게 나타납니다.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강한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드는 생각은 오늘도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는 유능해야 하고 집에서는 다정해야 하고 SNS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싶고 정작 아이 앞에서는 내가 제일 되기 싫었던 모습이 튀어나오고 있죠. 오늘은 그 이유를 심리학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생 부모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대화 성향이에요. 미국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제시한 개념인데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어느 정도 괜찮으면 만족하는 만족자, 그리고 최선이 아니면 불안한 최대화자. 80년생은 압도적으로 최대화자 비율이 높습니다. 이건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온 환경 때문이에요. 학력고사 세대, 내신 등급 세대, 취업 경쟁이 처음으로 본격화된 세대거든요. 일 등이 아니면 의미 없다는 메시지를 공기처럼 마시고 자랐으니까요. 그 성향이 육아에 그대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면 된다는 결론에 논리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옆집 아이가 영어 유치원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내 아이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 내가 뭔가를 놓친 것 같은 죄책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더 많은 걸 시키고 더 많이 찾아보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는데 이게 바로 최대화자가 빠지는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슈워츠의 연구에 따르면 최대화자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시대에 육아 정보가 쏟아질수록 80년대생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건 이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더 힘든 겁니다. 여기에 워라밸 이중고가 더해집니다. IMF를 10대에서 20대에 경험한 세대거든요. 그때 형성된 무의식적 공식이 있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동시에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도 똑같이 강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하나에서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는데 그 역할들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인데 80년대생 부모들은 이걸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근했다? 그러면 아이 얼굴을 못 봤다는 죄책감이 생기고 조금 일찍 퇴근했다. 그러면 내가 일을 덜 열심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불편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40대 워킹맘의 절반 이상이 역할 충돌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고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인정하고 나면 어디다 화를 내야 할지 모르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 화가 결국 제일 가까운 아이한테 향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80년대생 부모들의 육아가 힘든 데는 자신이 자라온 방식에서 받은 상처가 크게 작용합니다. 애착 이론으로 유명한 존 볼비는 어린 시절 경험한 관계 방식이 성인이 된 이후의 관계 패턴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육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80년대 어린이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방임적인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요. 맞는 게 당연했고, 울면 약하다고 했고, 감정을 표현하면 예민하다고 핀잔을 들었죠. 그 기억이 무의식에 새겨져 있는 상태에서 내 아이를 키우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과보호예요. 나처럼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아이가 조금만 불편해 보여도 바로 달려가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볼 기회를 주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해결해 버리는 패턴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과잉 반응이에요. 아이가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이 자라면서 쌓인 감정이 함께 터져 나오는 겁니다. 화를 냈다가 그 화의 크기에 스스로 놀라고 그 다음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오는 패턴이거든요. 이 두 패턴을 왔다 갔다 하는 게 80년대생 부모들한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세대 간 트라우마 전이 현상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 상처 위에 SNS가 얹어지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80년대생은 디지털 전환을 몸으로 겪은 세대거든요. PC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블로그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오는 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정보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비교 대상도 무한대로 늘어난 거거든요.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평가할 때 타인과 비교하는데 특히 자신보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의 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는 그 구조 자체가 남들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80년대생 부모들은 거기에 특히 취약합니다. 왜냐면 완벽해야 한다는 최대화자 성향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완벽해 보이는 육아 피드를 매일 보게 되거든요. 유기농 이유식, 감성 인테리어 육아방, 영어로 대화하는 아이, 그 피드들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육아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게 에너지가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80년대생은 스마트폰과 함께 성인기를 보낸 첫 세대이기도 한데 그 말은 수면을 방해하는 디지털 자극에 가장 오래 노출된 세대라는 뜻이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뉴스 하나 보다가 밈 하나 보다가 육아 정보 검색하다가 새벽 1시가 되어 있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한국 맞벌이 부모의 평균 수면 시간이 5.5시간 정도라고는데 이 정도 수면으로는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면이 6시간 아래로 떨어지면 감정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의사결정 피로까지 더해집니다. 육아는 단순히 체력을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작은 결정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오늘 어린이집 보낼까 말까? 이 음식 먹여도 될까? 지금 혼내야 할까, 달래야 할까? 이게 다 의사결정이거든요. 직장에서도 결정을 해야 하고 집에서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인간의 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의사결정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닥나면 충동적이 되고 참아야 할 때 못 참게 되고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한테 괜히 화가 폭발하는 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인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80년대생 부모들이 자책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부족한 부모인가?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정밀하게 설계된 덫이에요.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고 비교 대상이 넘쳐나고 자려고 해도 정보가 쏟아지고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직장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 사이에서 매일 갈등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책까지 더해지면 남은 에너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 행동에 쓸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처벌적 반추라고 하는데 같은 실수나 감정을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패턴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면 뇌가 점점 그 방향으로 자동화되어 가는데 무언가가 잘 안 됐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하게 되는 회로가 강화되는 겁니다. 80년대생 부모들이 이 패턴에 취약한 건 어린 시절부터 잘못의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방식으로 자라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한테 감정을 표현하면 예민하다고 했으니까 감정을 내면으로 향하게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큰 변화를 추구하는 게 최대화자 성향의 함정이에요. 작은 것부터 바꾸는 게 실제로 더 효과적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80%쯤 괜찮은 부모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먼저 갖는 게 출발점이에요.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이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완벽한 부모가 오히려 아이 발달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실수와 회복 과정을 보면서 관계를 배우고 회복력을 키우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좋으면 됩니다. 비교의 문제는 입력을 제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SNS를 아예 끊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하루 중 사용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보는 계정을 필터링하는 것도 효과적인데 완벽한 육아를 보여주는 계정 대신 솔직한 육아 일상을 보여주는 계정들을 팔로우하면 비교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과거 상처의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받고 싶었던 말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편지 형식으로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필요했던 위로나 인정을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전하는 방식인데 이게 단순히 감성적인 행동처럼 보여도 실제 연구에서 자기 연민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높아질수록 아이한테 더 너그럽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확인된 결과거든요. 에너지 문제는 루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매일 결정해야 하는 것들을 미리 자동화해 놓는 거예요. 식단을 주 1회에 몰아서 정해두거나 아침 루틴을 고정해두는 식으로요. 의사결정의 수 자체를 줄이면 뇌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쓸 에너지를 아껴둘 수 있거든요. 수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6시간 이하로 자면서 감정 조절을 잘하겠다는 건 배가 고프면서 화를 안 내겠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목표예요. 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혼자 버티지 않는 것. 이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80년대생 부모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배워온 세대거든요. 그런데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기는데 그 안도감이 스트레스 수치를 실질적으로 낮춰줍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80년대생 부모들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80년대생 부모들이 유독 힘든 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완벽주의 문화 속에서 자라서 경제적 불안을 몸으로 겪고 과거의 상처를 안고 디지털 홍수 속에서 수면 부족 상태로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들이 동시에 겹쳐 있는 세대가 지금 40대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보세요. 자책 대신 오늘도 했다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